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계대출이 무섭게 불어나면서 무주택이 아니면 아예 주택 관련 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들이 등장했습니다. 수도권의 주담대 한도도 이달부터 더 줄어들어 대출 절벽 우려도 나오는데 이 소식부터 이상화 기자입니다. 내일부턴 주택이 한 채라도 있다면 카카오뱅크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가계대출 관리에 초강수를 둔 겁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주부턴 수도권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실행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은행별 추가 규제가 신설되면서 현장에선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는 거래가 실수요자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4%가 넘어가니까 이율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려고 그거 서둘러는 거. 그 하루 사이에 막 이율이 달라지니까 부지런히 그냥 빨리 서명해가지고.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출 수요자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대출 난민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비교를 금리 비교를 했더니 은행이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이달부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시행됩니다. 다만 주택거래 시점과 실제 대출 집행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최근까지 주택거래가 느는 점을 고려할 땐 당장 규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각종 핀셋 규제에도 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70% 수준까지 풀려있는 담보 인정 비율, LTV를 조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불황에도 잘 팔린다는 백화점 명품도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명품 매출이 두 자릿수로 준 건 4년 4개월 만에 처음인데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내 주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간 금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출이 이렇게 두 자릿수로 준 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거래가 늘어나면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사람이 준 데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백화점 전체 매출 가운데 명품이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명품 매출 감소는 백화점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 믿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고 굳이 매장 안 가더라도 핸드폰으로 쉽게 살 수 있어가지고 직접 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저렴하게 중고로 명품을 사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국내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약 24조 원인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32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던 명품을 중고 플랫폼에 다시 내놓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백화점에서의 구매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고요. 그 대신 이제 온라인 사이트라든가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데다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할 거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장밋빛 전망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가 살아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등이 견인하며 수출이 늘어난 거 말고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없다는 건데 공다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정부의 경제 진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의 수장으로서 경제를 낙관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우선 쪼그라든 내수입니다. 국정브리핑 하루 만에 나온 통계인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갑을 열어서 소비를 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4개월째 내린 건데 이것도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길어진 고물가와 고금리로 쓸 돈이 없어진 겁니다. 실제 2분기 가계 흑자 규모는 2년간 계속 줄며 월 100만 원 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내수가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가계빚은 무섭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새 1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증가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연초부터 정책 대출을 장려하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꾸준히 줬고요.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DSR 시행 역시 돌연 2달 미루며 대출 관리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제서야 사실상의 대출 총량 규제가 시작됐지만 가계 이자 부담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은 당장 끊어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늘며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고 재정으로 돈을 풀자니 세수 펑크가 걱정입니다. 지난해 50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세수 결손은 올해도 3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수는 주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과 경기 부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